자, 선생님들 이제 주역점 보는 방법을 해드릴 거예요. 자, EBS 지식 채널 2에 주역의 경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서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동영상은 잘 보고 오셨죠? 자, 주역점을 볼 때 주의사항인데요. 요거는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역점을 볼 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타로점을 볼 때도 사실은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바르지 않은 일을 점쳐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상사가 맨날 나 괴롭히는데 확 죽여버릴까요? 이런 거 점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점쳐서는 안 된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이런 거 안 돼요. 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점쳐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아이, 선생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시겠지만, 의외로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교묘하게, 똑같은 질문인데, 교묘하게 살짝 바꿔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런 분들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네.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가부를 점친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는 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입시 관련된 걸 물어본다면 내가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무슨 전형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올해 대학 갈까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질문을 항상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점을 치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 장난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절한 마음일 때 하는 거지 재미삼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만 점을 쳐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통일이 될까요? 이런 거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아까 놀랍게도 쉬는 시간에 이거 설시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선생님 계셨어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하는데요. 마치 강의 자료에 있는 거 보신 것처럼 다음에 할 내용을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소름이었어요.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채팅창에다가 원래 주역이 막대기 같은 걸로 뽑아서 점 봤죠? 하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게 바로 설시법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 이 주역 배울 때 저는 이제 주역도 하고 육효도 하고 이제 다 배웠었는데 요 설시법을 알려주셨는데 저게 선생님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막 엄청 복잡한데 저 설시법은요. 세상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주의 운행 이치를 본떠서 이 공자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만드신 주역 전법인데 이게 이 짝대기 50개를 이용해 가지고 갔다 왔다 막 이렇게 하는 거라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딱 차량 번호만 보고 바로 걔를 뽑는 걸 알려드리는 이런 세상에 이거 어느 세월에 버스 안에서 이거 하시고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정통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거 말고도 방금 보셨던 그 공자님의 설시법 말고도 사실은요 주역점을 볼 수 있는 방법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 중에서 5가지를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주역 이렇게도 하고요 저렇게도 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방법은요. 주역 주사위를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주역 타로 카드를 이용하시던지 보통 4번이나 5번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따라 아유 주역 카드도 안 가지고 오고 주역 주사위도 안 가지고 왔네. 근데 내가 지금 주역점을 봐야 될 상황이야. 그런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알고 있어야 쓰시니까 방법은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죠. 첫 번째, 동전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동전만 있으면 돼요. 네. 아니면, 선생님, 동전도 없는데요? 하신다면, 뭔가 납작해서 앞뒤가 구분되는 뭔가가 있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뭔가가 이제 준비가 되신다면, 동전을 가지고 앞면과 뒷면을 어떤 걸 양으로 할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면을
양으로 하고 뒷면을 음으로 하겠다. 잘 안 보이죠? 빨간색으로. 앞면을 양으로 하고 뒷면을 음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했다면 이 동전을 6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양효, 뒷면이 나오면 음효, 이렇게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6개 효를 그려나가면 괴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례를 봐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와서 양효, 또 앞면, 또 앞면. 그래서 양효 3개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양효 3개로 하계가 완성이 됐고, 자, 동전을 또 던집니다. 앞면, 이번엔 뒷면, 또 앞면. 그래서 위에 또 3개. 그래서 상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동전을 던져가지고 괴가 나오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기에서 이게 무슨 괴인가 하고 찾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괴에서 화, 하계에서 천을 찾아봤더니 아하 14번 화천대유괴구나 하고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괴명을 다 못 외우니까 이제 이걸 보시고 찾지만 나중에는요 이것만 딱 보고 아 화천대유괴구나 하고 바로 딱 나오시게 될 거거든요. 계명을 외우시면. 그래서 아 딱 보자마자 14번 화천대유괴네, 아유 기랑괴잖아, 잘 풀리겠네 하고 바로 나옵니다. 요 표 없어도 바로 나오게 됩니다. 6주 후에는요. 자, 그 다음은 책점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주역책이어야 돼요. 아무 책 아니고 주역책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역책. 그래서 주역책 그 두껍고 큰 것도 있지만 한 10,000몇천 원짜리 손에 잡히는 주역책, 요거 저도 잘 쓰는데요. 정말 조그맣거든요. 저 손바닥 크기밖에 안 돼서 요런 얇은 책 하나 정도 뭐 휴대용으로 주역 공부하시는 동안에 가방에 넣고 다니시다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책점 보실 때 책의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역책을 펼쳐봅니다. 무슨 괴가 나왔나 하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주역책을 한 번 더 펼쳐서 이번엔 어떤 효인가를 봅니다. 뭔 소린가? 사례를 볼게요. 자, 요게 바로 그 손에 잡히는 주역책인데요. 손바닥만한 바로 그 책. 자, 책의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를 정하라고 했는데 오른쪽 페이지 맨 위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정한 상태에서 책을 딱 펼쳤는데 아 여기 지금 풍화과인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죠? 아 37번 풍화과인 괴를 뽑았고, 자 그럼 이제 어느 효인지도 봐야죠. 자 또 한 번 더 펼쳤더니 아까 기준을 오른쪽 페이지 맨 위라 그랬죠. 그 말은 여기죠. 여기 지금 9.2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아 이 효구나 하고 괴를 얻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7번 풍화가인 괴의 2효, 요렇게 이제 괴를 얻게 됩니다. 요렇게 하는 게 책점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숫자점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더 쉬워요. 뭐 도구가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아무 숫자나 3개를 떠올려서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적은 숫자 8로 나눠서 8개 중 뭔지를 보시고, 두 번째 적은 숫자도 8로 나눠서 무슨 괴인지, 이게 이제 하괴가 되고요. 세 번째 적은 숫자는 6으로 나눠서 어떤 효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5, 29, 11이라는 3개의 숫자가 번뜩 떠올라서 적고 난 다음에 35를 8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이 8괴는 고유의 번호가 있다 그랬죠. 천택화래 풍수산지, 저는 이제 그렇게 배운다고 했고, 나머지가 3이란 얘기는 세 번째가 천택화, 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괴가 됐던 거고, 자, 두 번째 숫자 29를 8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천택화래 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풍 하고 얻었고, 마지막 요거는요 8이 아니라 6으로 나눕니다. 왜 6으로 나눴을까요? 선생님 아까는 다 8로 나눠놓고 왜 얘만 6으로 나오는 걸까요? 왜일까요? 마지막은 몇 효인지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앞에 두 개는 여러분 괴는 8괴였죠. 어느 괴인지 8괴 중에 뭔지를 얻기 위해서 8로 나눴던 거고, 마지막에 6으로 나눈 건 6개의 효 중에 몇 번째 효인데
알기 위해서 6으로 나눴던 거죠. 자, 그래서 얘도 해봤더니 나머지가 5. 그 말은 5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괴에서 화, 풍이 들어간 괴를 찾으면 화풍정괴의 5효. 이런 식으로 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역 주사위로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주역 주사위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주역 주사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 화면에 보이는 요 주사위는 8면이에요. 그래서 면이 8개란 얘기는 8괴가 다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던져가지고 뭐가 나왔나 딱 보고 8개 중에 뭐가 나왔네? 하고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요. 지금 그랑블루 주역 타로 카드 안에 같이 들어있는 요 주사위가 문제죠. 6면 주사위예요. 어머? 선생님, 주역은 8괴라면서요. 6면이면 괴가 6개밖에 없어요? 이제 의문이 드실 건데 요거 보는 방법을 제가 이제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주사위 보는 방법을 제가 좀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주역 일진 보는 방법을 타로 카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제 다음 주는 주역 주사위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강의 시간에 이 주사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시킨 다음에, 왜냐면 연습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주사위 던졌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무슨 개인가 이러면 리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역 주사위를 이용할 때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걸 상계로 할지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기준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보통 이렇게 빨간 것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주사위를 쓰실 때는요. 빨간 거는 상괴, 까만 거는 하괴 이렇게 이제 쓰시기도 하고요. 요 6면처럼 구분이 안 돼요. 주사위 두 개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럴 때는 위에 나오는 걸 상괴, 아래쪽에 있는 걸 하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똑같은 높이라면 왼쪽에 있는 걸 상괴, 오른쪽을 하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보겠다 하는 걸 정한 상태에서 주사위를 던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주사위가 읽혀지면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거 상괴 혹은 빨간색을 상괴 이렇게 해서 상괴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하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숫자 적혀 있는 주사위는 그냥 던지면 1부터 6까지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몇 효인지 바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역 타로 카드로 하는 방법이에요. 타로 카드를 잘 섞어서 셔플한 다음에 스프레드 쫙 펼치는 거죠. 그 중에서 카드를 뽑아서 먼저 뽑은 게 괴가 되고요. 뒤에 뽑은 게 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뽑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주역 타로 카드인데요. 이게 주역을 어느 정도 익히신 상태에서 이 카드를 보시면 리딩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괴를 붙여서 그려놔가지고 보실 때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괴가 무슨 괴인지 이름을 안 써놨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무슨 괴가 익숙해지시면 여기 30이라는 숫자만 딱 봐도 32번 내풍한괴 하고 딱 나오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이걸 딱 보시고 이게 뇌풍을 읽기도 쉽지 않은데 뇌풍 다음에 이게 내풍 한괴라고 알아내기도 또 쉽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카드 쓰시는 건 괜찮은데 그랑블루 카드가 초보자들이 익히기에 굉장히 명쾌하게 만들어져 있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일 때는 그랑블루 카드로 익숙해지시고 익숙해져서 이제 그 어떤 걸 봐도 내가 헷갈리지 않고 딱 보면 바로 무슨 괴인지 알 수 있어 하실 때 그림 들어간 카드를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초보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어쨌든 32번 내풍한괴 자,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림 들어가 있는 카드에 이렇게 만약에 여기는 그나마 고맙게도 33 번이라고 천산동계라고 33 번이라고 써 줬으니까 저 33을 나누기 6을 하면 5, 6, 30이고 나머지가 3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3이니까 3효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33도 안 나와 있고 요거만 딱 괴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저거 33번 천산동계지 33이니까 나누기 6을 해가지고 나머지가 3이네 까지 작업을 하셔야지만 이 리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그랑블루 카드로 좀 많이 트레이닝 하시고요. 익숙해지셨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카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선생님들.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어려워 갖고 또 혹여나 또 잘못 리딩하면 예를 들어 또 여러분들이 이걸 번호를 정확하게 번호랑 괴명을 알고 계시면 실수 안 하는데 잘못 리딩 하시잖아요. 정말 리딩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주역 타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뭐 시중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주역 타로 카드가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고요. 자, 어떻게 보는가? 주역 타로 카드 잘 섞어갖고 펼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뽑아서 괴가 되고요. 또 한 장을 더 뽑아서 효가 되는. 그래서 먼저 뽑은 건 괴, 뒤에 뽑은 건 효가 되는데요. 먼저 뽑은 이 괴는요. 질문에 대한 아주 큰 답을 주는 거. 효는요. 네가 지금 그래서 어느 단계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괴는요. 우리가 그 사주명리에서 대운 같은 느낌이라면 효는 세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가 아무리 좋아도 효가 나쁘면 힘들 수 있는 거죠. 내가 10년 대운이 너무 좋은데 올해는 힘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해가 힘들어 하면 힘들잖아요. 아무리 대운이 좋아도. 그렇다는 거.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주역 카드. 자, 화면에 제가 작을까 봐 크게 보여드립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요 괴는 몇 번 괴일까요? 우리 채팅창에 숫자 한번 남겨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괴는 몇 번 괴일까요? 카드에 번호를 써놨죠? 카드 번호를. 몇 번일까요? 아, 의견이 나뉩니까? 제가 이 그림 들어간 이 카드를 빨리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이유도 있는데요. 이건 지금 천수성괴거든요. 천수성괴가 6번이라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 카드의 그림만 보고 16번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 들어간 카드는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 쓰세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거 볼까요? 자, 오른쪽 거는 숫자가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아, 이건 다 29번으로 잘 보이세요? 아, 52번으로 보이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아, 자, 선생님 이것도요. 잘 보시면 위에도 수, 아래도 수, 중수감, 29번 중수감인데 이것도 지금 잘못 보면 29가 아니라 20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괴의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 리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괴의 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효 계산할 때 나누기 6 해야 되는데 29 나누기 6을 하지 않고 만약에 저걸 20으로 봤다면 20 나누기 6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림 들어가 있는 카드들은 좀 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단련된 다음에 쓰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 오른쪽 카드는 조금 더 숫자라도 헷갈리지 않게 정자체로 잘 써놔가지고 조금 덜 헷갈리죠. 네, 제가 보니까 이 그림 들어간 주요 카드가 그게 좀 번잡한 거예요. 효 계산하는 거 좀 번거롭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의 괴의 의미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어 난해해 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그런 그림도 간혹 있어 갖고 의미를 유추하기가 좀 쪼끔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빼고 이제 궤로 되어 있는 주요 카드들도 있어요. 자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궤명은 바로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뇌지혜라고 써 놨고 '아 16 번이에요.'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써 놨잖아요. 자 그런데 또 간혹 카드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풍지관이라고 써 놨는데 이게 몇 번 괸지 안 써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효 계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풍지관을 찾아서 '아 20번 괸구나.' 한 다음에 다시 20 나누기 6 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의 과정을 거치는 이제 그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쪼끔 더 편의를 위해서 이제 요런 카드도 나오는 거죠. 요거는 아예 11 나누기 6 해서 계산할 거를 아예 그냥 딱 바로 계산해서 알 수 있게 괄호 안에 5 이렇게 넣어 놨잖아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그랑블루 카드도 계산 다 해서 써 놨죠, 여기. 그래서 나누기 6 해 갖고 나머지가 뭐예요 할 필요 없이 아예 계산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효를 계산해서 넣어 놨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역 타로 보실 때 먼저 뽑은 건 앞에 적혀 있는 궤를 보시고 뒤에 뽑은 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몇 효인지만 그냥 보시면 돼요. 심플하죠. 그래서 요렇게 두 장을 뽑았다면 중지곤 궤의 5효예요 라는 거죠. 너의 상황이 지금 중지곤인데 그중에서도 너는 5번째 단계야. 하나, 둘, 셋, 넷, 5번째 단계야 하고 리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길흉을 다 표시해 놓은 카드라고. 자 보시면 지금 2번 검정색이니까 평계지만 그중에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그중에서도 보라 색깔 상황이네. 평계지만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은 좋네.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도록 개발된 카드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주역 타로 카드로 일진 보는 거 숙제가 나갈 거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숙제를 하실 수 있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제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수강생들만 숙제시키면 내가 이게 지금 맞게 하는 건가 그 긴가민가 막 이러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숙제할 거예요. 단톡방에서. 자 그런데 숙제하실 때 오전 10시까지 먼저 카드 뽑은 거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다 지나가고 주무시기 전에 데일리 피드백을 남기시고 주무시는 겁니다. 네. 그거 선생님 이거 습관되잖아요. 데일리 피드백 하시는 거 습관되시면 나중에 타로 카드 그 어떤 타로 카드도 다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네. 한번 해 보세요. 6주라는 기간 동안 저랑 같이 연습해 보시고 강의 끝나고 종강한 이후에도 "어머 선생님 이 방법 너무 괜찮아요." 하신다면 혼자라도 매일 연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서는 도무지 너무 힘들어요." 하신다면 저랑 같이 매일 데일리로 그 트레이닝하는 단톡방이 따로 있거든요. 원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그 방으로 초대를 해 드립니다. 대신에 매일 데일리 피드백 하시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안 하시고 눈팅만 하시고 이러면 퇴출됩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돈 받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성실함만 있으시면 언제든 하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개인톡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역 타로로 일진 보는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장으로 하는 방법 아까 알려드렸듯이 궤와 효로 보는 방법이에요. 카드를 잘 섞어가지고 쫙 펼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씩 차례대로 뽑는데 먼저 뽑은 카드가 궤, 나중에 뽑은 카드가 효. 그렇게 리딩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뽑혔을 때
아, 내가 중지군의 오효 상황이다 하고 말씀드렸죠. 자, 요 사례를 한번 보죠. 풍산점 교회에 3효가 나온 거죠. 그쵸? 자, 요거 원래는 15를 나누기 6 해가지고 나머지 3, 그래서 3효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예 친절하게 다 계산해서 넣어놨죠. 이러면 풍산점계의 3효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뒤에 뽑는 카드는요. 딴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일이 있었나 보죠. 풍산점은 점점 나아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속이란 괴로. 왜 속일? 여기 파란색이니까요. 좋을 것 같았지만 3효는 6개의 효 중에 유일하게 흉한 효랍니다. 뭔 소리냐? 여기는 6개 중에 딱 3효, 세 번째만 주황색 흉인데 하필 또 거기에 걸렸다는 얘기죠. 오늘은 샌드위치 데이여서 혼자 출근했어요. 조용히 사무실에서 하고 싶은 공부만 할 줄 알았는데 타부서 직원들이 3분이나 갑자기 찾아와서 타로를 보고 가시고 주문 후 기다리던 새 노트북도 왔습니다. 그런데 3효의 소흉답게 아하, 노트북은 받았으나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깔려있지 않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컴퓨터 기사님은 목요일에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도 풍산점이라는 좋은 게에서 지게가 나쁜 건 봐줄만 합니다. 이제 지게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자, 여기 풍산점 중에서 세 번째 여기죠. 여기에 양과 음이 바뀌어서 나오는 그거를 이제 지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상세히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복선만 깔고 넘어갑니다. 자, 풍산점이라는 이 좋은 개에서 세 번째가 주황색이다. 그래서 좋은 개의 소흉도 소흉의 역할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나온 건 괴를 보고 뒤에 나온 건 딴 거 볼 필요 없이 동그라미 안에 숫자만 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아,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타로 카드를 뽑습니까? 여러분들 세트 안에 그쵸, 숫자 주사위 들었잖아요. 아, 주사위 던지면 되지 뭐하러 카드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뒤에 뽑은 카드는 동그라미 안에 숫자만 볼 거니까 그럴 바에야 주사위를 던져서 쓰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오랜만에 전화한 친구 왜 전화했을까요? 하고 이제 주역괴를 뽑아본 거죠. 자, 앞에 풍수환 괴가 나온 거죠. 그 괴에서 3효라고 보면 하나, 둘, 셋. 아, 여기 주황 색깔 중풍손 단계가 되는 거네요. 59번 풍수환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일이 풀리는 괴니까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전화했네요. 자, 6, 3 이동하면 오늘 우리 괴명하는 거 했죠? 6, 3. 그쵸? 음효인데다가 세 번째 있는 여기. 그래서 여기가 6, 3이 됩니다. 6, 3이 동하면 이게 이제 쥐개인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57번 중풍손이 되는데요. 마음은 들뜨고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저였나 봅니다. 중풍손은 너무 겸손하게 살지 말고 뭔가 실행하라는 괴죠. 그렇게 답답하게 막혀서 살지 말고 생각을 크게 가지고 세상을 넓게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장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의 흐름으로 보는 건데 선생님! 저는 야간 일 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오후 2시인데요. 저는 아침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게 되시면 점심, 저녁, 새벽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꼭 아침, 점심, 저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눈 떠서 오늘 하루 흐름을 3등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례를 보죠. 이렇게 뽑혔네요. 자, 먼저 나온 게 풍지관이었죠. 풍지관은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의미가 있죠. 아침에 타로개를 뽑았을 때부터 오늘이 힘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아, 색깔이 딱 보니 빨갛네. 그렇게 안 거죠. 자, 그 다음이 아이고 빨간 색깔 수상건 있네요. 수상건은 절름발이 되죠.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계속 생기고 결국은 연수도 듣지도 못하고 끝내지도 못하고 새로 시작도 못하는 다 안 되는 결과가 나왔네요.
4대 단계 중에 하나인 수상건 답네요. 아, 정말 일이 안 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산지박. 산지박은 파상괴죠. 집에 와서 체중을 재어보니 헉! 원상복구가 되어 있네요. 애러먹은 화일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더니 체중은 어쩜 이리 쉽게 원상복구가 되는지 진짜 망했네요. 산지박답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장으로 일진 보는 방법인데요. 자, 각각의 위치에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자, 맨 위가 테마, 아래쪽이 힌트, 왼쪽이 오전인데요. 만약에 나는 야간 일에서 오전이 없어야 하신다면 내가 깨어있는 그 하루 중에 전반부, 그리고 오른쪽은 후반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보죠. 요렇게 나왔네요. 어머, 잘 모르겠지만 색깔을 보아하니 힘들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나는 거죠. 자, 여기 테마와 힌트를 조합해서 뇌특김의 천수성이죠. 아침에 괴를 보자마자 느낌이 쎄했어요. 역시나 오늘은 은근히 꼬이고 힘들었답니다. 뇌특김에는 생각지 않은 재난, 문제가 노출되어 장애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덕에 천수송에 구설 시비까지 더해서 하루 종일 불평불만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자, 오전이 산수몽이죠. 르노르만 카드의 오전이 6번 구름이었는데 산수몽괴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멘탈이 나가서 멍한 상태였어요. 오전에 실수로 강의 자료를 모두 망가뜨렸어요. 프로그램이 서로 충돌해서 복구가 되지 않네요. 자, 오후에 내산 소가. 헉! 오늘 주역 처세술의 지게가 62번 내산 소가였는데 또 소름입니다. 진짜 할수록 주역 타로는 소름이네요. 제 실수로 복사도 하지 않고 강의 자료 원본을 건드리다 못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나마 대풍대가가 아닌 것만도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매일 데일리 하다 보면 별의 별 사례를 다 겪게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육면주사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요 주사위인데 요 주사위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훨씬 더 상세히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괴명 보는 법 배웠으니까 지화 명의계거든요. 36번 지화 명의계 3효가 나온 거죠. 지화 명의는 땅속에 해가 들어가서 암담해지는 암흑계죠. 오늘 잊어버리고 있었던 카드 전달부터 선착순에서 밀려 수강하지 못한 연수까지 기분이 정말 암흑속입니다. 932동하면 24번 지뢰 복이 되죠. 정신 차리고 예전에 똘똘한 저로 돌아가야 할 듯요. 이렇게요. 자, 932동하면 뭔 소린가? 지게는 다음 시간에. 자, 이번에는 괴와 효로 리딩하는 거. 요 주사위, 8면 주사위도 있고요. 6면 주사위도 있는데 뭘 하던 지금 똑같은 거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쵸? 뇌, 화, 풍계, 3효. 여기도 자, 요거를 이제 한자를 보시고 읽어야 돼요. 8면 주사위가. 뭐 이것도 만들기 나름인데 이제 요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뭐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사위로 리딩 하시면 됩니다. 뇌아풍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괴인데요. 이 풍요가 업무 폭탄이 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는 덕분에 제대로 업무 풍년을 맞았답니다. 오전에 발표 이후부터 퇴근할 때까지 너무 바빴어요. 932동하면 이것도 지게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소기란 뇌화풍계에 자, 파란색이니까 소길이죠. 그 중에 3효 여기 주황 색깔이잖아요. 3효는 주황색으로 소흉입니다. 소름 이러면서 자, 그다음 차량 번호로 일진 보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괴를 빨리 익히셔야 되니까 이제 제가 차량 번호로 보면서 연습하라 그랬죠. 자, 요 차량 번호를 딱 보고 47번 괴, 41번 괴, 39번 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량 번호를 보고 괴를 딱 뽑아내시면서 익히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거라면 24번 괴, 63번 괴. 선생님 76번 괴는 없는데요? 하실 거 아니에요. 당황하지 않고 이럴 때는 7과 6을 쪼개서 더합니다.
7 더하기 6은 13이죠. 그렇게 해서 13번 천화동인계 요렇게 해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자, 요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자, 앞에 있는 세 개를 3과 5와 4를 다 쪼개서 더해 갖고 궤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 쪼개고 두 개, 3과 54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두 개 하나로 35와 4로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차량 번호를 보시기 전에 아,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고 기준을 세운 다음에 차량 번호를 보시는 거예요. 본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이 간사한 동물이라 저 딱 보자마자 35번 화지진이 좋은 개라는 걸 알면 35, 4 이렇게 나누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무조건 세 자리 차량 번호는 앞에 숫자 3개 다 더한다. 이렇게 아예 원칙을 세우고 보셔도 되고요. 자, 뒤에는 34와 64로 쪼개면 되겠죠. 자, 요 경우도 마찬가지. 자, 1과 2와 7을 그냥 다 쪼개서 더하던지, 아니면 1과 27로 나누던지, 아니면 12와 7로 나누던지 여러분들이 기준 잡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62번과 51번 궤로. 자,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0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않고 0이 들어가도 똑같이 1과 5와 0으로 쪼개서 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과 50 요렇게 나눠도 되고, 15와 0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5로 하셔도 되고, 뒤에는 31과 79는 당황하지 않고 7 더하기 9는 16 요렇게 해가지고 16번 돼지의 궤 요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번호 이제 내일부터는 보실 때마다 저게 몇 번 궤지? 계속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주역 주사위 사용 방법인데요. 일단 오늘은 대략만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사례 많이 넣어갖고 알려드릴게요. 자, 요 주사위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떤 걸 상계로 할 건지 정해야 된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 거를 상계로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요. 위에 있는 걸 상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든 선생님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상계가 정해지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는 하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숫자는요. 그냥 보고 읽으면 되니까 한자로 돼 있는 것도 1부터 6까지 그 한자도 쉽잖아요. 그래서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팔면주사위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한자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요걸 읽으시고 뭐다 하고 이제 궤를 뽑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육면주사위가 문제였죠. 육면주사위는 아니 궤는 8궤인데 6개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당황하지 않고 하나 갖고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보시면 여기 풍하고 요 풍을 딱 뒤집은 여기 택하고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고 산하고 뢰하고 또 돌리면 모양이 똑같아지니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8면이 아닌 6면 주사위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서로 뒤집힌 모양으로 바뀌는 택과 풍 그리고 산과 뢰는 같이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나머지 숫자 나온 주사위는 뭐 한자로 초, 상이라고 나와 있어도 1과 6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2, 3, 4, 5 요 정도 한자는 우리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역 주사위 활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주사위를 잘 흔들어서 던집니다. 자, 위쪽을 상계, 아래쪽을 하계로 할지, 아니면 왼쪽을 상계, 오른쪽을 하계로 할지, 아니면 아예 색깔이 다르니까 빨간 거를 상계로 할지 정하신 다음에 주사위 던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숫자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빨간 거를 상계, 그리고 까만 거를 하계로 하기로 했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뇌택 김에게 오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육면주사위예요. 자, 육면주사위는 방향이 애매할 경우에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요게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나오면
자, 바로 잡아야겠죠?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주사위를 바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화택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택유괴 사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수강생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처세술입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높으니 이게 위겠죠? 이러면서 보내주셨는데, 자, 크게 해서 볼게요. 잘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높잖아요. 뭐 요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저렇게 애매해가지고 막 자를 대야 될 것 같은 요런 경우, 애매한 경우에는 왼쪽을 상대로 한다 하고 원칙을 세우시고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정하신 그 원칙대로 리딩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육면주사위 같은 경우에 방향을 잘 잡아야지. 왜냐면 풍하고 택하고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육면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요거는 어떤 괴로 읽어야 될까요? 풍일까요? 택일까요? 한번 남겨볼까요? 풍이냐 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채팅창에 남겨보겠습니다. 풍일까 택일까? 아, 의견이 반반입니까? 자, 아까 제가 방향이 애매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요 주사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면 요렇게 됐다가 그쵸?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택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는 택지취계의 상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육면주사위는요, 이거 방향 애매할 때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요것만 좀 안 헷갈리면 다 해결이 되는데 생각보다 이거 어려워하셔갖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하드 트레이닝을 제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주사위 요걸 보시고 무슨 괴일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첫날이라 여러분들이 괴명까지는 나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8괴만 읽어주셔도 됩니다. 뭘까요? 오, 수! 좋아요. 또, 아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택절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오, 빙고! 산천대축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요? 그렇습니다. 지수사계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예요. 아, 높이가 진짜 높이가 너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자, 요럴 때, 높이가 애매할 때는 왼쪽을 상계로 하겠다 하는 원칙을 정하셨다면 산수, 몽괴가 되는데, 잘 보니까 미세하게 오른쪽이 조금 더 높네! 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괴가 될까요? 그렇죠. 수산건괴가 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킬 거라서 제가 많이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주역구로 일진 뽑는 거 숙제를 할 텐데, 선생님, 아직 궤도 다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막 이러실까봐. 여러분들 교재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배우지 않은 궤지만, 교재에서 이 궤가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시고, 안 했던 거라면 예습 차원이 되는 거고, 배운 거라면 복습 차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6주간 매일매일 숙제를 하다 보면 6주 후에는 다 도사된다니까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자, 아까 제가 그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비공개 밴드 안에 들어가면 괴에 대한 정보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시태그로 제가 넣어놨어요. 주역 타로라고 해시태그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찾아보실 때 여기 지금 돋보기 있잖아요. 여기 특정 괴를 만약에 내가 찾으려 하는데 없다. 요 돋보기로 가셔갖고 예를 들어 지천태 하고 검색하시면 지천태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그 괴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숙제. 매일 주역 주사위 혹은 주역 타로 카드로 일진을 뽑으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피드백해서 남겨주시는 게 숙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숙제 안 하시면 개사료 15kg짜리 한 포대씩 벌금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받아서 다 유기견 센터에 기부하거든요. 저 거치지 않고 센터로 바로 센터 주소로 날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할지 말지, 기부할지 말지는 자율적으로 합니다. 네. 네. 내가 숙제 안 하면 개사료 낸다! 라는 각오로 하시면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우,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